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수장입니다. 여기 직접 살고 싶은 만큼 되게 멋진 곳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절제되고 고혹한 느낌이 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요를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양 면적이 62평형이고 계획 면적은 54평 정도 되는 4베이의 타워형 구조입니다. 이 멋진 집에는 중년의 여성분 혼자 사시는데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의 CEO이십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고 영화나 이런 미디어 시청도 즐겨 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예술이나 혹은 음악이나 그런데 조예가 좀 깊으신 편인데, 고객님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 구조보다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그리고 필요에 맞춰서 저희가 공간을 새롭게 구성했는데요, 그럼 제가 공간을 좀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곳은 현관입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수납량이나 기능적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의 이런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양쪽에 이제 수납장을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한쪽에 있는 이 덩어리 자체를 수직적으로 매달리는 오브제처럼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가 층고가 이제 2400이나 되는 큰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층고가 시원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수직적 분할을 통해서 공간에 좀 리듬을 만들어냈었고요, 이런 월럽 무늬목이 적용되다 보니까 톤을 되게 중후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저기에는 벽체에 수직으로 마그네틱 레일이 매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런 조명들은 기능적으로 뭐 조도를 확보하겠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조금 더 심미적이고 오브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이런 디테일이나 색상을 좀 절제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중문에 있는 자리인데요, 중문에 있는 위치에 바닥에 있는 톤에 이 두 가지의 타일을 완전한 톤을 다르게 함으로 해서 현관이나 공간의 역력성에 딱 닫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으로부터가 진짜 내 프라이빗한 내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이런 석재 느낌이 나는 굉장히 어두운 색의 지금 타일이 깔려 있는데요, 이 톤의 매너와 맞춰서 제가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발색을 해서 이 중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층고가 좀 높다 보니까 손잡이를 이제 중문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끔 수직적 형태가 강조가 되도록 디자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런 기능감도 좋고 미학적으로도 공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긴 복도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를 좀 변경을 해서 아주 플랫하게 보이게 그런 히든 도어 형태로 좀 설계를 다 했었고요, 도어 자체도 저희가 같은 두 장을 해서 톤이 하나로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소재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뭐 지금 제 눈에 보여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손잡이 같은 것들을 이제 가와준이라든지 이탈리아 브랜드를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방문에 적용된 이 손잡이가 올리바리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게 1911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 굉장히 만듦새가 훌륭합니다. 이 핸들의 이름은 토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밀라노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로돌포 도르도니가 설계한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스퀘어하고 건축적이에요. 아주 만듦새가 훌륭하고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이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손으로 만지고 잡을 때 터치감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방 쪽이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좀 지금의 이 모습으로 풀기 위해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배치 구조에서 거실과의 유기적 관계를 연결하고 싶을 때 대형 아일랜드와 뭐 제작 식탁을 좀 붙여서 가로로 좀 대면형을 크게 만든다든지, 뒷공간도 되게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세로로 아일랜드를 집어넣어서 공간이 좀 11자로 보이면서도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고객님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디자인 팀에서도 가로다, 세로형이다, 뭐 대면형이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유니크하고 특별한 걸 좀 가지고 싶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큰 식탁과 되게 정갈한 배경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치 상업 공간에 온 듯한 그런 멋있는 호빠 같은 주방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아일랜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브론즈 거울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굉장히 큰 구조 기둥이 안에 있습니다. 저 구조 기둥을 기준으로 아일랜드를 수직으로 먼저 만들었었는데요, 이 포디움 구조 제가 늘 말씀
말씀드립니다. 기둥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하부의 무게감을 더 줄은 그런 구조이죠. 얘가 수직으로만 내려왔다고 끝이 나버리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측면이 한쪽이 너무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역자를 꺾어서 주방 공간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나 별도 공간처럼 보이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뭐가 중요할까? 바로 이 다이닝 공간의 개방감과 치수값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형 다이닝이 들어왔을 때도 공간감이 좀 이렇게 압박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톤을 좀 무겁게 잡기 위해서 블랙 세라믹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수전이나 싱크볼도 다 지금 그런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전과 싱크볼은 포스터 제품이고 인덕션은 800 제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이런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기 보이시는 인덕션을 보시면 눈높이를 이렇게 낮춰봤을 때 아주 수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보통 인덕션은 인덕션 유리의 두께 때문에 세라믹을 워터제스로 타공한 다음에 이제 올려놓는 방식을 선택을 하죠.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인덕션과 이 세라믹의 높이값을 1대1로 맞추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전용 브라켓을 쓰기도 하고 구조체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거기에 딱 올려졌을 때 1대1로 맞추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작은 디테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전면에는 저희가 이 서랍 형태로 이제 다 만들었었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수납이 굉장히 많지 않기도 하고 서랍 같은 경우가 높이값이 높은 거를 놓을 수는 없겠지만 좀 작은 물건들을 여러 개 놓았을 때는 효용이 있습니다. 주방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광활하게 한쪽 면으로 만든 아일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로 형태의 시각화가 적용이 되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은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푸시 타입의 서랍을 다 적용을 했었고요. 재밌는 게 정면에서 바라보시면 여기도 서랍처럼 생겼지만 그냥 패널입니다. 패널인데 서랍처럼 우리가 같이 가로 형태가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와인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와인 셀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쪽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노출돼서 친구분들 오셨을 때 술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 배치를 했었고요. 기둥이 좀 특이하죠. 사실은 이 기둥의 형태가 없어도 이 공간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균형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조금 더 유니크한 거를 원하셔서 저희가 여러 스터디를 하다가 이 벽체 하나가 공간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뒤쪽에 보이는 저런 월러톤의 무거운 형태가 큰 기둥이 맞춰주고 있고 그걸 타고 도는 이 아일랜드가 하부에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저희가 상부의 천장을 이렇게 같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랬을 때 이 얇은 벽체 하나가 다 받쳐줌으로 해서 이 무게적인 밸런스가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미학적으로만 필요했던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아일랜드 자체가 꺾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벽을 면하고 있는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홈바라 부를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커피 머신도 있어야 되고 서가전도 몇 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제품들이 뒤에서 보면 좀 보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앞쪽으로는 토스터기라든지 혹은 커피 머신 같은 것들이 좀 놓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배선도 지금 콘센트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는 건식 무늬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필름으로 보통 작업을 해도 거의 표가 잘 나진 않는데 이거를 좀 똑같은 재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필요가 있으셔서 저희가 목공으로 천장을 새롭게 조성할 때부터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후에 이 패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수십 가지의 공정들이 맞물려서 들어오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옵션이긴 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강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주 멋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있죠. 모어라고 하는 회사의 렉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포로라고 하는 브랜드의 프랭크 암체어입니다. 저는 이 의자를 좀 앉아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브랜드가 이제 100년 정도 되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약간 미니멀리즘과 그리고 장인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듦새도 굉장히 훌륭하고 앉았을 때 착감이 되게 편안해서 식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멋진 다이닝 테이블 위에 펜던트가 있죠. 아마 이 펜던트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타앤콜의 라미나 펜던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시커먼 게 하나 서 있죠. 이게 적산목이에요. 적산목을 탄화해서 이런 오브제인데 마치 좀 벽에 꽂혀 있는 듯한 이런 오브제 같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무 잘라다가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보통 찌거든요. 이 기계에 넣어서 찌고 수분을 다 날라내고 하는데 아무리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방부 처리도 해야 되고요. 하더라도 얘가 수축 팽창이 생길
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목의 특징입니다. 습기를 먹었기도 하고 뱉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벽체의 수축 팽창 개수와 이 원목의 수축 팽창 개수가 다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엣지 부분에 크랙이 생기겠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살짝 띄우고 바닥도 살짝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혹시 크랙이 가더라도 조금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공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고 부착을 하고 유지 보수할 것인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비어져 있는 모던한 공간에 하나만 딱 홀로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조 주방으로 좀 자리로 이동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보조 주방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방을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다이닝 공간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배면 쪽에 이 키 큰 장과 냉장고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는 뭐 여러 재료를 쓰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벽체에 사용됐었던 웜그레이 컬러와 좀 동일감을 주기 위해서 같은 컬러로 이렇게 도장 마감을 했는데요. 디테일하는 말씀 드릴게요. 벽체 엣지를 보시면은 가구재와 이 벽체가 만나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벽체가 쓰고 그 옆에 가구가 박치기를 해서 끝이 나든, 아니면 가구가 또 치고 들어가서 벽체가 뒤에 따라 붙던, 이 부분이 이제 벽체가 있고 가구가 옆으로 붙는 거겠죠. 그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톰한 띠가 하나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어떤 걸 적용했냐면은, 벽체를 이렇게 각도를 주고 깎아서 도장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구를 붙일 때도 얘를 사선으로 재단을 해서 도장을 해서 이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화장실에 타일 졸리컷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두 재료가 하나의 선으로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니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해야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프로젝트 때 우리 기술팀에서도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방금 제가 이 슬라이딩 포켓 도어를 열었는데 이 문 뒤에 이제 보조 주방이 되어버렸죠. 사실 이 보조 주방이 메인 주방의 역할을 거의 대신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싱크볼과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이 보조 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디자인적으로는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같은 세라믹 상판과 좀 어두운 컬러의 몸통을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세탁기가 지금 벽체 쪽으로 서 있죠. 근데 지금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뭔지 모르는 패널이 선이 하나 가 있습니다. 얘를 딱 열면은 뒤에 흡수 연결부라든지 배수구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마감도 되게 중요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곳은 기능 공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디자인적 디테일과 저런 구현들도 저는 하이엔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능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거실도 굉장히 고혹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죠.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실에서는 TV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 배치들이나 이런 소파나 이런 것들이 라운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TV가 거실에 없다고 해서 안 보시는 건 아니고요. 이런 홈시어터나 이런 스피커, 소리 임량 이런 데 좀 진심이셔가지고 옆방에 또 홈시어터 룸이 따로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우물천장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통의 우리가 아는 우물천정은 기존에 있었던 이 실링 레벨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우물천정이라 부르는데, 이건 좀 형태가 다르죠. 테두리가 파여진 듯한 또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주방의 천장 구조가 저렇게 다른 마감재를 통해서 영역성을 주고 있죠.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보통 우물천장을 만들면은 우물을 팠었던 저 엣지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간접조명으로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은은한 빛을 만들어내는 게 간접조명 방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빛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더 좋고 뭐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공간에 영역성을 주면서도 또 가운데 이 플랫한 이런 천장 레벨이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장점을 사용했을 때 실링팬이 달릴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마그네틱 레일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도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그네틱 레일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 이런 11자처럼 생긴 이 형태가 이 다이닝 공간, 식사실 공간과 우리 집의 이 거실 공간을 이렇게 공용부를 하나로 좀 이어주는 그런 방향성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객님께서 홈 IoT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카라 시스템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온도 조절기도 구글 네스트 홈을 적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장으로 지금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스펙의 이런 디자인을 만들 때는 매립 조명들도 트림 리스라 부르는데 프레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림이 얇긴 하지만 돌아가 있는 타입을 선택을 했죠. 그 이유가 이 아카라 시스템에서 아직 트림 리스 제품이 없어요.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되게 미니멀하긴 하지만 또 기능적으로 또 수납이 약간 있으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부분은 수납장도 할 수 있고 오브제 같은 것도 올려둘 수 있도록 되게 미학적 공간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 소파가 굉장히 멋있죠. 이 소파는 롤프 벤츠의 리브 소파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도 가운데 세라믹이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회사의 제품이고요. 제품의 이름은 910-1 커피 테이블이고, 이 테이블은 여러 개를 겹쳐서 네스팅 테이블 구성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롤프 벤츠라고 부르는 이 회사는 60년 정도 되어 있는 이 독일 회사인데요.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디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능성과 간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이 롤프 벤츠라는 회사가 이 모듈형 소파를 최초로 제안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부 모든 것들은 유에너스라고 하는 학동역 이 쇼룸 건물에 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유에너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인테리어 씬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신 회사예요. 패브릭부터 이런 각종 마감재, 자재, 가구, 그리고 뭐 무니커 패널 같은 신소재까지 제조도 하시고 유통도 하시고 굉장히 그런 도전을 많이 하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거나 개발하시는 데 진심인 회사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사옥 영상이 나가면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사옥에 걸리면서 좀 재밌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세라핌이라고 하는 아트 프로젝트 기획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여기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공간과 그런 예술을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카피품이나 여기 출력본이 아니고 원화거든요. 이 작품은 그 고려명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작가의 서문을 보면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사용하시는 카메라 이런 것들도 되게 특수 장비를 쓰셔가지고 저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좀 모호할 정도로 되게 좀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방도 굉장히 멋지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기존에 이제 안방부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홈오피스가 좀 괜찮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침실이나 어떤 전용 공간의 개념보다는 또 혼자 지내시니까 공용부처럼 해석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홈오피스라는 공간도 거기 공용부처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예시로 이렇게 창문도 뚫려 있습니다. 방 안에. 그리고 이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열어놨을 때는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뒤쪽에 화장대 저 공간도 굉장히 좀 미학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또 공용부에 사용했었던 우리 집의 이런 재료들이 또 저기에 반복되면서 통일감과 그리고 또 정갈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 홈오피스 공간의 좀 이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거실과 이 홈오피스를 나누는 거기에 굉장히 큰 구조 기둥이 있는데요. 약간 테트리스 이런 모양처럼 벽체를 조성을 해서 전면에서는 거실에서 사용을 하고 홈오피스에서는 이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평면상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복잡한 디테일들이 현장에서 마감된 거나 완성된 걸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롭습니다. 이게 요즘에 현대 건축의 디테일의 어떤 목적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심플하고 간결하고 깨끗하게 정리되려면 사실은 또 숨어있는 정말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화장실이 굉장히 좀 절제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저희가 전략을 잡았던 게 이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을 바꾸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샤워 공간이 이쪽 반대편으로 오게 되면 이 변기 공간을 살짝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저희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편으로 세면대를 옮기는데 구조 기둥을 잘 활용하면 이 세면대 공간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 4D형 구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물리적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배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안방 욕실에 사용된
이런 수전류들 굉장히 멋진데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꽈트로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이고요. 꽈트로라고 하는 브랜드 특징이 있어요. 무광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는 되게 미니멀하고 아주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제 뒤에 공간은 욕조 공간인데 저희가 위치는 유지하되 매립 욕조 방식이 아니고 이 프리스탠딩 방식으로 왔습니다. 지금 조명이랑 부딪혀서 정말 무슨 조각품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 욕조는 세턴바스의 펠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이 세턴바스라는 브랜드의 작업주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1990년에 시작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욕실 문화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신 분이셨어요. 진짜 욕실 공간에 진심이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BS 소재라고 하죠. 화장실에 이런 상부장 만들었을 때 물에 썩지 않은 소재, 이것도 국내에 최초로 처음 선보인 회사고, 또 세계의 이런 여러 유명한 디자인 회사들과 코워킹을 해서 되게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이걸로 레드닷 어워드라든지 디자인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기도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를 왜 대중들이 잘 모르실까? B2B를 주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해외 사업도 많이 하셔가지고 B2C는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이나 소비자한테도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거를 시작하신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아클릴로 만들어지는 저런 소재들이 좀 고가이기도 하고 이게 표면 질감이 굉장히 좋기도 해요. 근데 해외 제품들 중에 저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국내의 순수 기술이기도 하고 가격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품질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탈리아사는 무슨 브랜드 이런 디테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간을 또 많이 경험해 보신 고객님들은 저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만족감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되어 있었고 취향이 굉장히 있으신 고객님 덕분에 또 무언가의 예술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설명과 영상을 보시면서 난 저런 걸 한번 나중에 써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다운 공간, 우리 가족을 닮은 공간,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